자, 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2 반세트 15문제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토목달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Q&A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답변 달아드리면서 Part 2가 생각보다 점수 잘 안 나온다. 뒤에 이제 3, 4가 오히려 잘 나오는데도 Part 2가 계속해서 이제 LC에 뭐 고득점을 받는데 굉장히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토에틱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조언들이 있어요. 이제 점수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해당이 될 텐데 이게 Part 2는 듣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문제풀이의 순발력,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 되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점수가 잘 나오다 갑자기 또 굉장히 많이 점수폭이 하락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일관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불안하거나 이런 이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감각이나 순발력 이런 것도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는 한 10문제 요 정도 단위로 저희도 이제 15문제를 이제 뭐 이제 강의의 길이나 여러 가지 뭐 진행상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 전에는 실제 한 세트 30문제를 꼬박꼬박 매일매일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갖고 계신 교재가 있으면 활용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준비된 게 딱히 없다고 하면 토익 예사문제 특강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한 1년, 2년 지난 거는 별로 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좋은 학습자라고 될 것들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하셔서 두 달치를 딱 하나로 합치면 음성 파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 플레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30문제 한 세트가 딱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0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조금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뭐 2세트까지 풀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의 감각 이런 것들을 계속 세트 단위로 그래서 30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고 최대한 나의 집중력을 실력 발휘를 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유지 안 되면 저는 왜 이러죠? 이런 이제 약간 그 뭔가 난 집중력이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니죠.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 제 조언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특별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기 얼마 전 그리고 특별히 Part 2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강도 높게 문제 풀이의 훈련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조금 당부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잘 참조하셔서 중얼중얼 입으로 따라하시면서 이렇게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보죠. Number 11.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다시 한번.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자, bring, 그다음에 another. 자, 마지막 단어가 뭐였을까요?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refill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트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조금 이제 한참 전입니다만 계속해서 이게 리필을 해주는 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잔 가지고 계속 막 여러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곳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 리필입니다. refill. 그래서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리필을 가져다 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한번 순간적으로 암기를 해서 따라해보세요.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Could I bring you another refill? 자, 갖다 드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refill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음료도 해당됩니다만 특별히 술을 한 잔 더 이렇게 그런 또 명사의 의미로도 쓰이니까요. 뭐 정확하게 주어진 맥락이 없습니다만 이걸 뭐 음료를 한 잔 더 refill을 해드릴까요?라는 맥락도 되고 아니면은 같은 종류의 술을 한 잔 더 드릴까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버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이제 커스터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잔 더 주세요. 혹은 사양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정도가 가장 예상이 되는 답변이겠습니다. 들어보죠. A. Yes, why don't we go together? 자, 해석을 잘 하셨어야 됐어요. Yes, Yes면 한 잔 더 갖다 주세요. Bring me another refill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부연 설명이 yes, why don't we go together? Why don't we go together? 우리 같이 가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 잔 더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래요, 주세요.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자, 뒤에 논리적인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한 잔 더 받겠다고 했는데 뭘 같이 가자고 하는 거니까 갑자기 종업원이 한 잔 더 드릴까요? 했는데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뭐 같이 한 잔 마십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뒤에 부연 설명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B. Just the bill, please. Just the bill, 자, please. 이거는 괜찮죠.
Just the bill, please. Just the bill, please. 아니요, 그냥 계산서 주십시오. 그래서 한 잔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양을 하는 거죠. 한 잔 더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냥 계산서 주세요. 그래서 bill이라고 하기도 하고 check, C-H-E-C-K를 쓰기도 하죠. 명사로. 자, 그래서 B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No, I'll have it copied immediately. 자, no라고 하면 자, 한 잔 더 주는 것을 이제 사양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No, I'll have it copied immediately. 자, I'll have it copied immediately. have나 get 동사 쓰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PP 형태가 나오면 그 목적어를 이런 상태로 만들게 하겠다. 야기시키겠다. 그래서 have it copied 하면 it가 뭔지 모르지만 복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것을 내가 복사를 즉각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이 나온 거죠. 역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efill 하면 또 copy가 커피를 들리면 커피 한 잔 더 이렇게 또 연상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답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럼 오답의 이제 구성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자, 12번 보죠. Number 12. 자, 들어보세요. Will you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in San Diego? 다시 한번. Will you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in San Diego? Attending sales meeting San Diego 이렇게 나온 거죠. 참석할 거예요. 자, 영업회의인데 샌디에고에서 있는. 조금 더. Will you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in San Diego? Will you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in San Diego? 이렇게 이제 인토네이션이 올라가는 부분, 강세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잘 들어야 되죠. 강세 부분을 잘 들어서 자, Will you be attending the sales meeting in San Diego? 샌디에고에서 있는 이제 영업회의에 참석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래형으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미래 진행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계획된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미래 진행형을 쓰는 거죠. 물론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된, 그래서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이렇게 미래 진행형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참석할 거다 안 할 거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A. I haven't decided yet. I haven't decided yet. 자, I haven't decided yet.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똑같은 게 정답으로 토익의 역사를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회피성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뭘 물었던 간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잘 모르겠다.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뭐 회의 중이다. 아직 그죠? 아니면 혹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12번의 문제는 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건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뭘 하시겠냐 이렇게 이제 결정 여부를 물었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상. 그러니까 정답이 잘 되는 문장입니다. I haven't decided yet.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B. I met with him only once before. I met with him only once before. 자, I met with him only once before. 그를 딱 예전에 한 번밖에 만나본 적이 만나봤다. 딱 한 번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eet somebody로 쓰기도 하고 meet with somebody라고 쓰기도 하는데 meet with somebody는 뭔가 회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뭐 친구 영화 보러 가서 만나거나 할 때는 그냥 meet somebody라고 하시면 되고요. 전치사 with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자, 답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C. They've been decreasing ever since. They've been decreasing ever since. They have been decreasing ever since. They've been decreasing ever since. 자, 이거는 이제 질문에 sales가 나오니까 매출을 복수로 봤죠. They've been decreasing ever since.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매출이 오르다 내리다, 매출의 현재 현황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역시 이 회의에 참석 여부를 물었으니까 I haven't decided yet.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Number 13. 자, 질문 들어보죠. Have you seen the store manager? Have you seen the store manager? Have you seen the store manager? 자, 영국식 발음으로 store manager 하지 않고 store manager 이렇게 발음하죠. Have you seen the store manager? Have you seen the store manager? 자, 그래서 상점 매니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들어보죠. A.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상대방이 어떤 부탁이나 청을 했을 때 I'll see what I can do. 제가 자,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냥 스토어 매니저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어색하죠. 봤다,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즉 간접적으로라도. 자,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I'll see what I can do. 자, B와 B. Yes, I think I can handle it. 자, yes면 자, 스토어 매니저를 본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Yes, I think I can handle it. 자, yes, I think I can handle it. 그걸 제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죠. handle. 자, 역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자, 스토어 매니저를 본 적이 있느냐? C. He was just in hi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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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조금 이제 빠르죠. 대체적으로 호주 영어를 구사하신 분들이 조금 말이 빠른 느낌으로 와요. He was just in his office. He was just in his office. 스토어 매니저가 바로 자기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실에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자, 정답 C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가죠. Number 14. 자, 14번입니다. Didn't you enjoy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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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즐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화 재밌게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부정어 부분이 나오면 자, 부정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didn't 신경 쓰지 마시고 enjoy the movie를 보시면 돼요. 본 동사. 그러니까 영화를 즐겁게 봤는지 그랬다면 그냥 yes. 부연 설명 논리에 맞게 혹은 yes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자, enjoy 하지 않았다면 no로. 그다음에 역시 논리가 맞는 부연 설명. no는 생략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왔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부정어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의 논리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enjoy 했으면 무조건 yes고 아니면 no다. 자, yes, no는 생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A. It was very funny. It was very funny. 자, 크게 어렵지 않게. It was very funny. 매우 웃겼습니다. 자, 긍정의 의미죠. funny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즐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es, n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yes나 no 중에 앞에 뭐를 넣는다고 하면 뭐를 넣으면 맞겠어요? 그렇죠. yes가 들어가야 되죠. Didn't you enjoy the movie? 영화 재밌지 않았나요? 했을 때 yes, 재밌었습니다. It was very funny. 아주 웃겼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yes, no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 I'll ask her next time I see her. I'll ask her next time I see her. 자, 발음이 역시 어렵습니다. ask는 자, 영국인 호주 발음은 ask. 그다음에 her이라는 이 목적격의 이 인칭 대명사는 her 이렇게 하죠. 그래서 I'll ask her, ask her, I'll ask her next. ask her 이렇게 들리죠. 발음이 사뭇 다르게 들려요. ask her. I'll ask her next time I see her. I'll ask her the next time I see her. 마지막에도 see her인데 her. 내가 그녀를 다음에 볼 때 그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영화를 뭐 즐겼느냐? 전혀 관계 없죠. C. I'd be glad to join you. I'd be glad to join you. I'd be glad to join you. I would be glad to join you. 제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거는 영화를 보러 가자. Why don't we go to see a movie together?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 그러면 I'll be glad to join you.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만 제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It was very funny. 이게 답이 되는 거였죠. 다시 한번 A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보죠. Number 15. If I were you, I'd buy my ticket online. If I were you, I'd 가정법 배우실 때 많이 나왔던 거죠.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d buy my ticket online. 그 다음에 말이 좀 빠릅니다만 buy my ticket online. 조동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If I were you, I'd buy my ticket online. 자,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조동사도 과거가 나와야죠. 동사도 과거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if I were you, I would. 내가 너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줄여서 I'd로. 그러니까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뒤에 buy my tickets online. 이렇게요. If I were you, I'd buy my ticket online. buy my ticket 단수였네요. buy my ticket online. 내가 너라면 나는 온라인에서 티켓을 사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하면 그래? 온라인에서 사는 곳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안을 한 거니까요. 온라인에 사라고 내가 너라면 온라인에 사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동의하거나 혹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A. Is it less expensive? Is it less 자, expensive?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대방에게 왜 온라인에서 사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다시 한번 대체 요구하는 거죠. 가능한 응답이죠. Is it less expensive? Is it less expensive? 좀 덜 비싼가? 그러니까 조금 더 싸냐? 온라인에서 사면. 자, 이렇게 하면 대화가 매끄럽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B. A month ago. 한 달 전에 A month ago. When did you buy your ticke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A month ago. 자, 해당되는 질문에는 이제 평서문에는 응답이 되지 않겠고요. C. 자, 그다음에 Yes, we'd better get in line. 자, yes는 가능해요. 평소문에도 yes나 no는 상대방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yes 혹은 no로 시작할 수 있는데 뒤에 부연 설명이 맞지 않았죠. Yes, we'd better get in line. Yes, we'd better get in line. 자, get in line 하면 줄 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we better처럼 들리지만 사실 we had better이죠. D 사운드는 아주 미세하게 들리기 때문에 거의 안 들릴 것처럼 들립니다. we'd better get in line. 그래, 우리 줄 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사면 뭐 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online 그다음에 line 것이 이제 발음이 rhyme을 이루면서 똑같이 등장했죠. 이런 것이 이제 오답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파트에서 발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그래서 유사한 발음이 들렸다 그러면 뭐 뜻을 못 알아들었을 때 오답을 잘 소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미는 모르지만 발음의 잔상은 이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당황하면 내가 들렸던 것과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이게 답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내가 들렸던 어떤 발음의 잔상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 그것과 유사한 게 들리면 오답이다. 이렇게 이제 소구를 하셔야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Number 16. This site proposal looks fantastic. This site proposal looks fantastic. 일단 proposal looks fantastic. 제안서가 아주 좋아요. 좋아 보인다. 근데 정확하게는 This site proposal look. this site 이렇게 들리죠. This site pro. 똑같은 자음이 연결되면 앞에 자음을 소리내지 않습니다. This site죠. 근데 하나로 발음하죠. 그냥 this site. 이 site proposal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의 제안서가 This site proposal looks fantastic. 자, 되겠어요? This site proposal looks fantastic. 이 사이트 제안서가 아주 환상적으로 보인다.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좋다라고. A. 들어보겠습니다. I appreciate your opinion on it. 자, 그럼 이렇게 응답하면 매끄럽겠죠. I appreciate your opinion on it. I appreciate your opinion on it. 자,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좋은 얘기 해줬으면은 고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대화일 테니까요. 정답은 A번이 됐네요. B. Are we supposed to call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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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익에 뭐 S건 R건 간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어구죠. be supposed to. 정확하게는 be supposed to지만 역시 똑같은 자음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자음, 발음의 방법이 비슷한 것들은 앞에를 탈락시키죠. 역시 그래서 be supposed to 아니고 그냥 be supposed to 이렇게 들립니다. 뭐뭐 해야 하는, 하기로 예정돼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are we supposed to call first?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관계수는 없습니다. proposal, suppose 일부의 발음이 유사하죠. 유사 발음으로 함정을 만든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C. They made an on-site inspection. They made an on-site inspection. They made an on-site inspection. 자, make on inspection을 기억하세요. 검사를 행하다, 검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Made an on-site. 현장 검사죠. 그래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이제 지금 평소문이었습니다만 주어진 문장에 site가 나오니까 이제 on site 똑같은 단어를 함정으로 만든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17번이죠. 자, 그래서 이어갑니다. Number 17.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Do you know? Do you know? 자, 요것만 들렸으면 안 되죠. 뒤에를 잡아야 돼요.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자,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메리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메리가 얘기하고 함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메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은 거죠, 정확하게.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Do you know who Mary is talking with? 들어보겠습니다. A. 자, 이거는 안다, 모른다, 응답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I think it is a new client. I think it is a new client. 자, 괜찮죠? I think it is a new client. 자, 영국식 발음이니까 it is라고 둔탁하게 나오고요. 새로운 고객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됐죠? 자, 메리가 누구하고 얘기했는 거야? 아세요? 그랬더니 새로운 고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답 A번이었습니다. B. She hasn't been in all morning. She hasn't been in all morning. She hasn't been in all morning. 그녀는 오전 내내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자기 사무실,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근을 했거나 뭐 출근을 늦게 했거나 그죠?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자, 답이 되지 않겠고요. 자, 그다음에 C. 자, C번 들어보세요. I'll phone in our order now. 자, 한 번 더. I'll phone in our order now. I'll phone in our order now. 자, phone something in 혹은 phone in something이라고 하면 자, 뭔가를 전화해서 알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ll phone in our order now. 자, order 이렇게 발음되고요. 역시 영국식으로. 자, 제가 저희 주문을 전화해서 알려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talking with 이런 데서 연상될 수 있는 전화, 통화 뭐 이런 걸로 이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역시 적절한 응답은 되지 않겠죠. 자, 정리하고요. Number 18 보겠습니다. Number 18. Why don't we meet in my office in 5 minutes? 다시 한번요. Why don't we meet in my office in 5 minutes? Why don't we meet in 이렇게 되죠? meet in N-T meet in T 발음이 이제 몸사에서 부드럽게 하면서 meet 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meet in이 아니라 meet in. 북미어의 특징이죠. Why don't we meet in my office in 5 minutes? 자, 전체 Why don't we meet in my office in 5 minutes? 자, in 다음에 어떤 기간이 나면 뭐 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5분 후에 내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죠. A. She seemed fine when I met her. She seemed fine when I met her. She seemed fine when I met her. 들리죠, 역시? 자, 영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et her, met her 이렇게 하지 않고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괜찮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없죠? meet가 나오니까 met라는 걸로 함정을 만들었고요. B. They're not going to be ready yet. They're not going to be ready yet. 조금 매력도가 있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be ready yet.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상대방에게 Why don't we meet in my office in 5 minutes? 5분 후에 만납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응답으로 뭔가 다른 맥락이 주어져야 될 것 같죠. 자, C번 들어보시면 C. Sounds great. I'll be right over. 됐죠. Sounds great. I'll be right over. 좋아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맥락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주어진 질문 가지고 응답이 딱 되는 상황이니까 저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죠. 자, 파트로 공부하실 때 듣기로 해석이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뭐 30문제 풀세트를 풀어보라는 조언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것은 문제 풀이만 하고 땡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험 직전에는 이 스크립트 30개를 꼼꼼히 속독해서 읽어보는 연습도 중요해요. 생각보다 소리를 놓치는 것 플러스 들려오는 대로 내가 빨리빨리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파트에서 놓치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스크립트 열어보면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게 왜 답이 되지? 빨리 이렇게 대화체의 질문과 응답의 이런 이제 토익에 특히 잘 나오는 어떤 이제 대화체의 완성된 논리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풋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트에서는 주어진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그 주어진 질문과 응답이 다른 여타 맥락이 없어도 그냥 딱 하나의 대화로 완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자,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벌써 이제 의문이 생기면 이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딱 응답이 되는 것을 정답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나중에 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셨을 때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7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19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19. We've saved on paper with this new copy machine. 어렵습니다. 평소 분위기도 하고 발음도 좀 빠르고요. We've saved on paper with this new copy machine. We saved on paper on this copy machine. We've saved on paper with this new copy machine. We saved on paper with this copy machine. 정확하죠? We've saved on paper with this new copy machine. 자, 의견을 준 거예요, 그냥. 자, save on something 하면 뭔가를 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식량엔 에너지 뭐 등등. 그러니까 we saved on paper. 종이를 절약했습니다. 뭘 가지고? With this copy machine. 어떤 장비나 뭘 이용하여는 이제 with라고 그랬죠. 제가 part 1에서 일각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사기를 사용하여 우리가 종이를 절약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줘야 되겠죠. 뭐 절약했다고 하는데 뭐 부정적인 의견을 줄 것 같진 않고 뭐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We've saved on paper with this new copy machine. We saved on paper with this copy machine. 들어보겠습니다. A. Yes, I plugged it in already. 자, yes면 맞아요. 우리가 종이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Yes, I plugged it in already. 자, I plugged it in already. 자, plug something이는 뭔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콘센트에다가 꽂는 거니까 이미 제가 꽂았습니다. 관계 전혀 없습니다. B. It definitely has cut down on how much we waste. It definitely has cut down on how much we waste. It definitely has cut down on how much we waste. 자, cut down on something, 무엇을 줄이다. 자, 그러면 how much we waste, 우리가 낭비하는 양을 줄였다. 자, 그러니까 맞아요. 분명히 it, 그러니까 이 커피머신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낭비하는 양을 줄여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It definitely has cut down on how much we waste. It definitely has cut down on how much we waste. 답변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정답은 B번에 연결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C. In the recycling bin. 자, in a recycling bin. 자, bin은 이제 통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재활용 이제 용기를 얘기하는 건데, recycling bin 하면 재활용 통. 자, 거기 안에다가 in the recycling bi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종이를 뭐 사용하고 나서 재활용에 넣어라. 뭐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종이를 절약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낭비하는 양을 줄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B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save on something, cut down on 이런 표현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number 20. Number 20. 들어보죠. Were you reimbursed for your last business dinner yet? 자, 쉽지 않습니다. 발음 잘. 자, 영국 발음. Were you reimbursed for your last business dinner yet? reimbursed. business dinner. 자, reimbursed도 역시 LCRC. 자, 망라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익의 어휘입니다. 토익이 사랑하는 어휘죠. 네. 뭐를 배상, 환급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맥락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회사에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고객을 뭐 접대하거나 이럴 때 사용한 돈에 대해서 영수증과 첨부를 해서 클레임,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공무로 업무상 쓴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죠. reimburse. somebody for something 이렇게 쓰고요. 혹은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도 일단은 보험에 관련해서 내 돈을 쓰죠. 그 다음에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사에서 그걸 보고 지불해 주죠. 그런 맥락. 전자 맥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토익 안에서 역시 LCS 다 통 망라해서 그다음에 또 후자의 맥락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보험에 관련돼서 reimburse, 배상해 주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는 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ere you reimbursed for your last business dinner yet? Were you죠. 잘 안 들려요. Were. 영식으로냐 were. Were you reimbursed? 배상 받았냐? 돈 돌려받았냐? For your last business dinner yet. 그래서 마지막에 먹었던 그 저녁, 이제 비즈니스 디너니까 이제 업무상 먹은 저녁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 돈을 돌려받았나요?를 물어요. 마지막에 yet의 쓰임이 조금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부정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 긍정문에 이렇게 의문문에 들어갈 수도 있죠.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아직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런 해석이 딱 좋아요. 이제 그 비즈니스 디너 먹은 거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이제 돈을 돌려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뭐 already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already는 벌어지겠다고
예상했던 일이 예상보다 빨리 벌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말로 임이라고 하죠. 위치도 좀 다릅니다. yes는 맨 끝으로 가는데 보통 이제 already는 앞쪽으로 빠지죠. Were you already reimbursed for your last business dinner?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이미 돈 돌려받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고 yet가 들어가면 이제는 돌려받았냐. 그래서 yet는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 그냥 벌어졌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앞서 벌어졌다 이런 걸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해석을 굳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굳이 하자면 이제는 어땠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쓰임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자, 들어보죠. A. 그러니까 reimburse 받았냐? No, I haven't yet. 자, 답은 어렵지 않죠. No, I haven't yet.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답 A번. B. I'll be right on time. 자, I'll be right on time. 시간 맞춰 딱 가겠다. 자, 역시 자, 안 되죠. 자, 그다음에 C. Yes, a table for two. 이거 무슨 일일까요? Yes, a table for two. Yes, a table for two. 그래요. 두 명을 위한 한 자리요. 테이블 하나요. 자, 이거는 뭐 디너 관련해서 reservation, 그렇죠?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가능한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number 21 보죠. Number 21. Where will our new locations be opening up? 다시 한번. Where will our new locations be opening up? 자, new locations opening up. 오픈하면 문을 여는 거죠. 뭐 up은 빠져도 상관이 없고요. 자, 새로운 로케이션, 지점. 근데 그게 위치란 뜻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무실을 열거나 할 때 그거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점들이 open up. 자, 여는데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거죠. 사무실이든 상점이든 뭐 상관없이 자, 문을 여는 건데 자, 의문사가 뭐였어요? 이게 듣기 어려웠습니다. Where will our new location? Where will our new locations? Where? 근데 이제 뒤에 R 사운드를 하지 않으니까 where will our new locations 이거예요. 근데 where will our 이렇게 들리죠. will our 이렇게 where will our 자, 발음의 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Where will our new locations be opening up? 이렇게 해서 where will our new locations be opening up? 역시 이제 미래 진행형으로 계획된 미래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지점들이 어디에서 문을 열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장소의 정보입니다. A. I'll fly into Istanbul this evening. 다시 한번. I'll fly into Istanbul this evening. I'll fly into Istanbul this evening. 이스탄불. 갑자기 지명 이름이 나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자, fly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다예요. travel by plan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fly to 어디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fly into를 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로 제가 비행기 타고 갈 것입니다. 이번 저녁에 안 되죠. B. 이스탄불만 들었지만 이거는 이제 뭐 새로운 로케이션이 열린다는 의미로 답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간다는 이런 의미가 이스탄불에서 새로운 자, 지점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In Paris and Tokyo first. 자,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답이 되는 거죠. In Paris and Tokyo first. In Paris and Tokyo first. 그래서 파리하고 도쿄에서 먼저 자, 지점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지점들이. 자, 정답 B번이었네요. C. Around lunchtime is great. Around lunchtime is great. 점심시간쯤이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관계없는 자, 오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Number 22 보겠습니다. Number 22. Why didn't Enrico show up to work today? Why didn't Enrico show up to work today? 자, show up to work. 이제 북미 발음이었으니까 show up to work. show up은 나타나다는 얘기예요. to work은 직장에. 그러니까 왜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오지 않았나? 이런 물은 거죠. 정확하게 이제 Enrico라는 이름이었고요. Why didn't Enrico show up to work today? 그래서 Why didn't Enrico show up to work today? 저 오늘 Enrico가 왜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A. I think his son is ill. I think his son is ill. 자, 다시 한번. I think his son is ill. I think his son is ill. I think his son is ill. 발음이 빨라요. 토익에 가시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매회 빨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실제 토익이 매회 빨라졌느냐? 굉장히 유관 오랜 역사 동안에 그러면 지금 토익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문제 정도 약간 좀 빠른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큰 거 하나는 이렇게 좀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만 듣다가 혹은
스피커를 통해 듣더라도 이렇게 좀 가까운 거리에서만 듣다가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먼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내용을 들으면 웅얼웅얼하게 들려요. 클리어하지가 않게 들립니다. 평소보다. 그러면 더 안 들리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이번 시험 더 빨랐나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매달 시험들을 잘 들어보면 이게 스피드는 일정해요. 대단히 아주 작정하고 빨리 녹음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우분 중에서 이제 소수의 몇 분이 어떤 지점에서 약간 발음이 빨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토익 예산문제 특강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우분들 그리고 다양한 속도를 또 구사하는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보시면서 적응을 좀 이렇게 좀 강도 높게 하시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잘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이어폰이나 헤드폰 말고 스피커를 통해 듣더라도 조금 이렇게 가까운 인근 거리 말고 좀 떨어져서 한번 들어보는 그리고 공간이 좀 넓은 곳에서 들어보는 이런 훈련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사뭇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자, 하여튼 호주 분이 말이 좀 빨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I think his son is ill. I think his son is ill. I think his son is ill. 아들이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이유가 되겠죠. 응답이 됐습니다. 정답 A번. B. It was too long. It was too long.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죠. 너무 길었다. it가 뭔지도 모르겠고. C. I had a lot to do last night. I had a lot to do last night. 내가 어젯밤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죠. 엔리코를 받아서 he라고 하든지 he had a lot to do last night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엔리코가 왜 오늘 나타나지 않는데요? 내가 어저께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논리상 맞지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달리 썼죠. 이렇게 오더를 만들었네요. 정리하고요. 자 23입니다. Number 23. Would you mind calling Dr. Myers for me, please? 다시 한번. Would you mind calling Dr. Myers for me, please? 자, Would you mind calling Dr. Myers for me, please? 자, 저 대신에 Dr. Meyer에게 전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고요. 자, mind라는 동사의 답은 뭐를 개의하다, 꺼려하다니까 상대방 청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아 괜찮아라고 할 때는 no, 부정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보세요. A. I'll hang it on the wall. I'll hang it on the wall. 자, 전화하면 hang up, 끊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hang it on the wall은 그냥 그것을 벽에다가 걸겠다는 얘기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B. I'll pick up a few on my way in. I'll pick up a few on my way in. I'll pick up a few on my way in. 제가 안으로 오는 길에 몇 개를 픽업해 오겠습니다. 이거 찾아올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pick up the phone의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을 맞는 거였고요. 하지만 오는 길에 제가 뭐를 몇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오겠습니다. 관계가 없죠. 전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C. 자, 들어보세요. I'll do it right now. 한 번 더. I'll do it right now. 자, I'll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됐죠? Yes, no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would you mind로 물었으니까 sure, 은 가능해요. 물론 이제 of course not, not at all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sure,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yes나 no로 답을 하면 정확하게 꺼려하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 sure 이거는 가능하죠. 실제 토익의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not at all, of course not. 그리고 sure 하고 I'll do it right now. 근데 앞에는 생략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제 전화 걸게요. 청을 받아들이는 걸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24 보겠습니다. Number 24. Have you had a chance to talk with Angela about the Larkin account? 다시 한번요. Have you had a chance to talk with Angela? Have you had a chance to talk with Angela? 이게 중요한 거죠. 안젤라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Have you had a chance to talk with Angela about the Larkin account? 그 다음에 about the Larkin account. account는 이제 거래처의 얘기죠. 그래서 Larkin, 자 거기 회사 거래처에 관해서 안젤라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결국에 얘기를 하셨습니까?를 묻는 거죠. 들어보죠. A. I chatted with her about it at lunch. I chatted with her about it at lunch. I chatted with her about it. I chatted with her about it at lunch. I chatted with her about it at lunch. 되겠죠? chat, 얘기 나누는 거니까 가볍게. 그래서 I chatted with her about it. 당연히 앞에 나왔던 자 Larkin account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에 관해서 자 안젤라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점심시간에. 가능하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점심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 정답 A번. B.
10,000 euros. 자, 10,000 euros, 10,000유로 금액을 얘기합니다. 어카운트 뭐 계좌란 뜻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상될 수 있는 얘기였고요. 역시 정답은 아니죠. C. Great. What did you decide? Great. What did you decide? 오, 잘 됐습니다. 뭘 결정하셨습니까? 응답이 안 되죠. 누가 얘기했느냐고 물었는데 정답은 A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25 보시죠. Number 25. Has the designer given you a quote for the remodel? 다시 한번 에. 마지막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Has the designer given you a quote for the remodel? quote, 인용문, 인용구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견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견적, quote, quotation도 역시 그런 의미가 있고요. Has the designer given you a quote for the remodel? 자, 그래서 hasn't는 그죠? Has the designer given you a quote for remodeling? For the remodel이네요. 자, 다시 한번. Has the designer given you a quote for the remodel? 자, 그래서 리모델 하는 것에 대해서 자, has the designer given you a quote? 견적서를 당신에게 줬습니까? 리모델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자, 이걸 질문했어요. 견적서를 줬는지 여부입니다. A. You can't buy them one at a time. You can't buy them one at a time. 다시 한번. You can't buy them one at a time. 자, you can't buy them one at a time. You can't buy them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그것들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대량으로 뭐 사야 되거나 뭐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다 이제 buy in bulk라고 하죠. BULK에서 buy something in bulk라고 하는데 자, 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제 quote가 나오니까 이제 가격과 관련해서 뭔가 사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함정을 만드는데요. 안 되고요. B. We bought a big bunch this morning. We bought a big bunch this morning. We bought a big bunch this morning.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큰 다발을 하나, bunch를 샀습니다. 역시 관계가 없죠. 역시 계속해서 뭐로 구매한 금액에 관련해서 이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C. 내용상의 연상의 함정이었고 Not yet, but he should call soon. Not yet, not yet, 아직 디자이너가 quote, 견적을 주진 않았습니다. but he should call soon. But he should call soon, 곧 전화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should는 해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pect 의미죠. 그래서 아직 받지 않았지만 he should call soon, 곧 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15문제였는데요. 이걸 총 30문제를 분량으로 보면 제가 푸시고 나서 틀린 문제가 그러면 내가 곱하기 2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 뭐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실제 토익의 30문제 난이도로 이제 2배를 불려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조금씩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출제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Part 2에서 이번 달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자기 틀린 개수를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잘 맞으신 분은 너무 잘하신 거고 평소 좀 많이 틀렸다고 하신 분은 좀 어려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일부러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난이도가 높은 말 빠르기도 좀 빠른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실력을 점검해 보셨으면 됐어요. 오케이, 자 Part 2에서 정리하고요. 자 그럼 3강에서 Part 3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